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태평양에서 미, 중 정면 대결, 중국, 태평양 섬나라 동맹 추진 불발, PG, IPEF 가입,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러시아의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넘겨두고 이제 중국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IPEF를 통해서 남중국해의 아시안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까지 모두 포함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는 물론 중국을 노리고 있는 남태평양 진출까지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과 가까운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의 참여 그리고 인도의 참여로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중국해를 완전히 막게 되면서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그냥 태평양을 따로 그들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중국의 세력하에 놓인 남태평양 섬나라 동맹을 추진하고 나섰다가 불발된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IPEF의 정면으로 대결하고 태평양 섬나라의 군사 거점을 확보해서 남태평양 바닷길을 확보하면서 이 중국 경제를 위해 뭉친 오커스와 쿼드를 돌파하려는 카드로 쓰겠다는 심산이죠. 특히 오커스와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호주 이 군사 공동체이고 쿼드와 같은 경우는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이런 사각형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가로막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손아귀로 다 넣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것을 반발하고 나서면서 태평양의 섬나라를 자기의 손아귀로 놓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US-led IPEF,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데 여기 참여한 나라가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인도 이렇게 되고 이번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됐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포함이 됐고 하나가 더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 피지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태평양에서 미중 정면 대결 중국 태평양 섬나라 동맹 추진 PG IPEF 가입입니다. 특별히 PG가 IPEF에 가입이 되면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서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을 두고 특히 남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남태평양 섬들과의 안보,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다자협정을 체결하던 중국의 시도가 일단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남태평양이 미중 갈등의 각축장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국가, 특히 마이크로네시아의 그 부담감 때문에 이 부담감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은 이번에 다자협정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향후 이 지역 개별 국가들에 공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IPEF에 정면적으로 대결하는 모양새이죠. AP통신은 30일 중국이 태평양 10개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새로운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동맹을 제안을 한 것이죠.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운명 공동체를 공동으로 구축하다라는 제안이라는 것인데요. 이 동맹에는 중국을 포함해서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톤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등이 참가하려던 것이 지금 중국의 구상입니다. 지난 26일부터 태평양 8개국 순방에 나선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피지에서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톤가, 바누아투 등 10개국 섬나라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국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나라는 피지예요. 이 피지와 그리고 미크로네시아라는 나라를 일단은 눈여겨보시고 이것은 기억해 두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왕이 부장이 순방한 남태평양 8개국이라고 하고 이거는 방문 순으로 1, 2, 3, 4, 5, 6, 7, 8이 돼 있는데 솔로몬 제도를 제일 먼저 하면서 여기서 그 경제 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솔로몬 제도의 경제 부강을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키리바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 이 키리바시가 그 하와이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적 중심지가 되죠. 보더라도 남태평양 쪽에서도 동북부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 방향 자체가. 그리고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 동티모르가 이렇게 포함이 되었었죠. 지금 시주석은 또 작년 10월 출범에 2회째를 맡고 있는 중국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 체계에 대해서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중요 플랫폼을 만든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이 태평양 도서국과 중국과의 이 관계가 새롭게 설정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회의에 보낸 인사말에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은 지역민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우위는 역사가 요구하고 장소를 초월한다라고 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남남협력, 말하자면 개도국가끼리의 협력과 호의 공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웃기는 점은 하나가 있어요. 개도국끼리의 협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개도국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개발 비전 초안에는 양측이 안보협정 관계를 맺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보협력 관계 이것을 맺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국에서 공안이 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안이 파견이 되면 군사 목적으로 이 나라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안이 파견이 돼서 이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시킨다. 이 경찰 시스템까지도 중국화시키겠다. 중국의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넘어온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고 이 내용은 지금 화웨이가 해양 케이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화웨이 해양 케이블 회사를 통해서 이 해양 케이블을 중국에서부터 이 남중국해까지 연결을 시켜서 남중국해를 넘어 여기 이곳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 정보를 모두 다 캐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보면 되겠죠. 이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과 정치적 관계를 확대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양 지도 작성 등 천연자원 접근권에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어류도 포함이 되고요. 또 포함이 되는 것이 뭐냐면 천연자원, 말 그대로 천연자원,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의 개발권까지 중국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어요. 이 자유무역협정을 방안을 추진을 하면 이 경제공동체, 중국 경제공동체에 이 남태평양 국가들이 모조리 쓸려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 4월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남태평양에 발을 들인 중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태평양 국가들과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려 시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대중 견제의 성격의 경제 협의체로 평가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키고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지금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이 4개국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중 견제의 강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거죠. 자, 지금 태평양 지역이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일본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태평양 지역이 남중국해가 여기 이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세안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들어가는 지역이 태평양 지역이에요.
남태평양 지역인데 이 배후를 먹으면서 이 쌍방 견제를 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요. 미국과 호주 등 서방 동맹국이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고 해당 지역의 일부 국가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강력히 이견을 표출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왕 부장의 남태평양 순방 소식이 전해진 후 호주는 이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피지의 외무장관을 급파합니다. 결국 이 피지가 IPEF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게 가장 뼈아픈 상황은 남태평양 섬나라 중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번에 지금 10개국 외교장관이 모였던 장소가 피지인데 이 피지가 IPEF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협정 추진에 대해서 중국은 투명성이나 영내 협의가 거의 없이 모호하며 그리고 수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죠. 또한 남태평양 국가 중 몇 나라가 이 협정에 반대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 그렇지만 AP통신에 의하면 미크로네시아가 이견을 제시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이 서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중국의 제안은 언뜻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남태평양 도서국을 종속시키며 최악에는 세계대전, 잘해야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중국과 교섭을 하고 FTA까지 체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들은 깃발부대로 미국을 대항하는 깃발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다른 도서국도 남태평양이 미중 갈등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는 이 지역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포기하지 않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번 태평양 섬나라 공동 추진이 불발되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와는 5개 협약 분야에 합의했으나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이번 협정 추진에 대해서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카리브해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발전과 번영은 전 세계 화합과 정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다 뻥이죠. 중국은 중국의 입장으로 자기 나라를 대변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철저히 이야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특별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 항만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준비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올릴 예정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지금 올라갈 예정인데 이 내용은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각 측은 관련 문건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인식에 도달했고 합의의 최종 도달을 향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합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합의를 위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올 것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 전국에는 합의를 할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란 사실이죠. 중국은 이번 다자 협정 체결 실패에도 왕이 부장이 개별 국가들을 돌면서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앞서서 26일 솔로몬 제도 방문해서 무관세 혜택 제공, 그리고 무역 투자 편리화, 경찰력 지원, 구축 지원에 합의를 했으며 그리고 27일 키리바시와는 1대1로 건설과 방제, 인프라, 관광 부분에 협력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키리바시입니다. 솔로몬 제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키리바시를 지금 협력을 이끌었는데 솔로몬 제도는 호주 견제, 키리바시는 미국 견제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1대1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왕 부장의 키리바시 방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칸톤섬의 활주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이 1대1로 사업으로 진행된다라는 건데요. 이 나라 정부는 지난 5월 캔턴섬 활주로 개보수와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에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개보수를 하는 것도 누가 하냐? 중국 회사가 한다라는 거죠. 중국 회사가 해서 결국 이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여기가 완전히 인프라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이것이 좋은 투자라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키리바시와 같은 경우는 이번 활주로의 개보수 문제는 전적으로 민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보수라는 것으로 지금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키리바시 정부는 활주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군사 안보 협력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3,00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전략성 중요성이기 때문이죠. 여기 칸톤섬과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첫 번째 그림 보면 칸톤섬에서 하와이까지 약 3,000km, 그 주민이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100여 명도 안 되는 이 섬에 활주로를 만든다, 개선한다, 의미 없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그 공세를 가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건설했다라는 이것이죠. 미국이 건설했고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필요가 없어진 이 활주로를 다시 개보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른 그림도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 섬나라 영향력이라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미크로네시아 연방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미협정 파기를 겨냥해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키리바시와 같은 경우는 캔턴섬이 있는데 중국이 활주로 보수 지원, 솔로몬 제도는 중국이 솔로몬과 양자 안보 협정 체결, 그리고 피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합류. 지금 이것이 결정적인 중국에 타격을 주었다라고 분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키리바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1년 전 대만의 군사학자인 창정민은 대만의 국가안보연구원 발간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키리바시의 폐 비행장,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이에요. 이 비행장을 굳이 개조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 폐 비행장을 개조해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감시하는 전략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폈기도 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이 키리바시 캔턴섬에 건설한 약 2,000km의 활주로를 개조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이 미국 태평양 함대를 감시하는데 최적의 포인트를 얻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키리바시가 하와이로부터 불과 4시간의 거리인 만큼 중국 항공기가 미국 태평양 함대를 감시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라는 게 지금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항공기가 이곳을 지나게 될 거예요. 멀리서라도 레이더 기지를 통해서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잠수함도 아니면 다른 항공모함도 항모도 다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키리바시와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에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하죠. 앞서 왕 부장은 20명의 대표단은 지난 26일 남태평양 전략적 요충지인 솔로몬 제도를 방문해서 무관세 혜택 제공, 무역 투자 편리화, 체육시설 및 병원 건설 지원, 방역 지원, 법 집행 협력, 경찰력 구축 지원, 민간 항공 수송 협력, 기후변화 지원에 합의를 했고 안보 협력 협정에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곳에 군대를 보내서 이곳의 치안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솔로몬 제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솔로몬 제도와 같은 경우는 호주 북동부에서 약 2,000km 떨어진 28,400제곱킬로미터의 크기의 섬나라로 미국이 태평양 군사력 거점인 괌의 남쪽에 있습니다. 미군은 괌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DF-26 미사일의 사정권 때문에 호주 북동부 다원기지를
중국을 견제할 군사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괌이 미국의 군사 기지죠. 지금도 미국의 군사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의 미사일이 사정거리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를 다시 군사 기지화하고 오커스도 하고 그리고 쿼드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주와 괌의 중간 지점에 있는 솔로몬 제도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떨어지게 되면 괌과 호주 다윈 기지의 전략적 가치가 잠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로의 솔로몬 제도의 협력, 이것은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도의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 군사 기지화를 시키게 되면 이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확실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 제도에서 가장 큰 과달카날 섬은 태평양 전쟁 때인 1943년 2월 미국과 일본군이 첫 지상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과달카날 섬에 핸더슨 비행장을 들고 6개월간 벌어진 이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갔죠. 양국 모두 부인하지만 중국이 바누아투에 우주 관측기지를 세워서 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지금 이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남태평양 진출 야욕을 드러낸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시 주석이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찾아서 신형 대국 관계를 갖자면서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모두 포용할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이라고 밝혔고 그 뒤 중국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끊임없는 애정 공세를 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으로서 남태평양 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이곳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를 크게 하지 않았고 지원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 이 전략적 가치가 드러나자 여기에 다시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남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은 포괄적인 개발 협정까지 성장시키면서 중국은 자국 경찰을 태평양 도설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 되었고 화웨이 해상 케이블을 통한 전용 통신망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키리바시나 그리고 솔로몬 제도가 거의 대표적이겠죠. 이 두 나라가 이전에는 대만과 협력을 했던 나라지만 대만과의 관계를 손절하고 중국과의 관계로 접어든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오커스인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을 통한 중국의 공세 전략을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까지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워싱턴의 압박이 더 거세지면 중국이 솔로몬 제도를 위시한 이들 국가에 군기지를 마련해서 미국과 호주에 직접적으로 맞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곳을 중국의 전략적 군사 기지화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중국 남태평양 10개국 협력 현황을 보면 중국이 보안인력, 경찰 등이 현지 파견을 추진하고 사이버 안보 협력, 법 집행 확대. 그래서 이곳에서 소집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 되고 태평양의 참치 어장 등 공동 개발. 그래서 이곳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깡패 짓거리를 많이 하거든요. 어장에 대해서 깡패 짓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1대1로의 진행 상황 중에 하나다. 네, 이곳을 중국의 힘으로 점령을 해서 이곳의 어장 자체도 중국의 1대1로의 상황 안에 놓게 하겠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남태평양 지역도 1대1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 문화 전파를 위해서 공작원을 설립을 하고 각 지역 대규모 투자를 통하고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도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나라로 불리고 있는 피지가 지금 미국의 세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그런 측면이 볼 수 있죠. 그래서 10개국이라는 것은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미국의 함대들이 바로 지나가는 곳이 미크로네시아 영방 쪽입니다.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키리바시는 이쪽에서 4,000km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피지가 IPEF에 참 가입했다요. 미국의 발빠른 조처, 그리고 호주의 발빠른 조처. 호주가 지금 국방장관을 바로 피지에 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설득을 통해서 피지가 IPEF 14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제이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피지가 남태평양 도서국 중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1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견제 목적의 IPEF에 태평양 도서국이 참여를 하면서 지역적인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면서 참여국들은 자유롭고 열린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단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IPEF의 피지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피지가 미국 쪽에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아태 지역이 지정학적 갈등의 바둑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지의 IPEF 가입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호주와 미국과 그리고 인도를 잇고 있는 이 태평양 지역이죠. 남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를 중국의 손아귀에 넣겠다. 지금 미국이 그들의 손이 되었었던 아세안 지역계 10개국 중에 7개국이 IPEF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대 목적으로 태평양 지역을 그들의 손아귀로 넣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피지가 돌아섭니다. 돌아서고 이 피지를 통해서 미국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원과 어마어마한 재원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는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국가들이 그리고 또 다른 특히 미크로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크로네시아에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보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결국 지금 실패했다. 그러나 솔로몬 제도나 키리바시를 통해서 지금 호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키리바시를 통해서 하와이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중국의 이러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